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수령 연령이 자꾸 올라가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본인 출생연도에 맞춰 정확한 첫 수령 시점과 준비 체크리스트, 그리고 연금 시작 전 공백기를 안전하게 넘기는 생활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957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이 일정은 이미 법에 반영돼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여러분의 실제 첫 입금일은 수급 연령이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아이를 낳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사회가 된 만큼 연금을 오래 지급해야 하고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 제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를 조금씩 뒤로 미룬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여러 뉴스에서 나오는 연금 개혁과 수급 연령 이야기가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생연도별로 첫 수령 시점을 생활에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가 되는 해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지급은 자격이 생긴 바로 그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963년 10월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6년 10월에 자격이 생기고 첫 급여는 그 다음 달인 11월분이 11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흔히 하시는 착각이 생일달 25일에 바로 들어온다는 생각인데 정확한 표현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 차이만 정확히 알아도 첫 달 자금 계획이 훨씬 안정됩니다. 혹시 신청을 늦추면 손해일까요? 다행히 청구가 조금 늦어져도 최대 5년치까지는 소급 지급됩니다. 자격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계산해 5년 안에 청구하면 못 받은 달의 금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기면 그 이전 분은 시효로 사라지니 자격이 생기기 직전에 신분증과 계좌,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점검하고 해당 달에 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연금 시작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공백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60세 언저리에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상 수령은 그보다 몇 년 뒤인 경우가 많다 보니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기 노령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연금입니다. 조기는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대신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방법이고 연기는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지만 몇 년 미루는 대신 매달 더 받는 방법입니다. 생활비 사정, 다른 연금이나 저축의 규모, 건강 상태에 따라 무엇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다만 조기는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연기는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니 가계부를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쪼개 손익분기점을 직접 개선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인 계좌의 평균 지출, 예상 의료비, 부모님 부양, 자녀 지원 항목까지 적어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매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에 맞춰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특정 달에 한꺼번에 준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특히 헷갈리시는데 연금은 1월부터 매달 인상분이 반영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보다 앞선 평일에 들어옵니다. 자동이체와 공과금 납부일을 이 일정에 맞춰 재비하시면 이체 수수료나 연체료 같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팁을 드립니다.
연금 개시 직전 1년은 지출 구조를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제와 유료 구독, 자동차 보험과 정비 같은 고정비를 한 줄씩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세요. 또한 의료비는 갑자기 늘 수 있으니 실손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등 본인 보정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값과 정기검진 비용을 월 평균으로 나누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기를 선택할지, 정상 수령을 기다릴지, 혹은 연기를 택할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62년생 남성 A씨는 60세에 퇴직하고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A씨는 만 63세에 정상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조기를 고민했습니다. 가계부를 월 단위로 분석해보니 조기를 택하면 당장 숨통은 트이지만 향후 15년 기준 총 수령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씨는 조기 대신 퇴직연금의 일시금 일부와 비상예비금을 섞어서 3년을 버티고 정상수령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총수령액을 지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1966년생 여성 B씨는 만 64세부터 정상수령입니다. B씨는 배우자의 공무연금과 본인의 퇴직연금이 있어 연금이 꼭 급하지 않았고 대신 장기적으로 매달 더 맞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연기를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기 기간 동안은 예금과 채권형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고 연금 개시 후에는 매달 인상된 금액을 받음으로써 의료비가 늘어날 시점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1969년생 C씨는 만 65세에 수령합니다. 다만 부모님 요양비 부담이 있어 소득 공백을 줄여야 했습니다. C씨는 지역 암검진과 두가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해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재협상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동차를 정리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유지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생활비 다이어트가 조기 선택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의 정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사는 사회와 낮은 출생률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출생연도별로 수령 연령이 이미 정해져 순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춘 첫 수령달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전 1년 동안 지출 구조를 정리하며 조기나 연기 같은 선택을 생활 형편에 맞게 신중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점검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 필요하면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자동이체 항목과 공과금 납부일을 매월 25일 일정에 맞춰 조정합니다. 연금 개시 전후 6개월은 가계부를 주 단위로 기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조기와 연기를 비교할 때는 월 단위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10년과 20년 두 구간에서 총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 계획을 세워 예상 의료비를 예산에 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 연금 달력을 정확히 만들어드리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편한생활TV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항상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때 손해보지 않는 현실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